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 파운드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스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SMIC가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주문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SMIC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죠. 이 대상은 바로 16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칩입니다. 이전에는 TSMC의 난징 공장에서 만들던 물량인데 이게 SMIC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서로 다른 나라지만 하나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에서도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미래 산업인 반도체에서 우뚝 서고 싶은 욕망을 표출했고, 그 순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된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만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 반도체에서 제조로 할 수 있는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대만의 파운드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팹리스가 설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중국 반도체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 대만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득을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밀착해서 미국의 눈총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간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시장이 좀 큽니까? 이 대만 파운드리만 해도 중국의 팹리스 수요 때문에 그간 호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지금 미국 규제를 받고 있고 트라우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의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그 재고를 쌓아놓더라도 더 많은 부품과 파운드리 주문을 대만 업체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파운드리가 성장을 하면서 대만에 줬던 물량을 서서히 자국 파운드리에 주는 식으로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 SMIC는 지난해 3분기 부터 14나노 공정의 양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디지타임스는 SMIC 14나노 공정 수율이 최근에 크게 향상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양봉송 SMIC CEO도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2019년 4분기부터 14나노 공정에서 의미 있는 수익이 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TSMC의 16나노 공정을 활용해 만들던 그 하이 실리콘의 칩을 SMIC가 가져갔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16나노 공정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 하웨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그 디지타임스에서 SMIC가 TSMC의 하이 실리콘 물량을 스네치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점입니다. 이 강탈하다는 의미가 있죠. 이 대만 디지타임스의 최대 주주가 TSMC라는 점을 감안해도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만큼 그 TSMC의 불편한 신기가 담겨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명 중국 난징에 그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갖고 있는 TSMC는 중국 현지 팹리스가 가장 선호하는 파운드리일 것입니다. 실제로 TSMC는 지난해인 2019년 중국에서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이뤘습니다. 이 TSMC가 중국의 자체 개발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누려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호황이 중국의 파운드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가 깨지면 지속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중국 파운드리는 12나노 이하 공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ASML이 중국의 SMIC에 EUV 장비를 수출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 규제 때문이죠. 결국 그 하웨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은 다 7나노 이하 공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팹리스와 대만 파운드리 간 미러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4나노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 SMIC는 16나노를 넘어서 14나노까지 대량 양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 14나노 같은 경우는 리스크 프로덕션, 테이프 아웃 상태입니다. 이제 시범 생산에 돌입하려고 하는 상태죠. TSMC가 이번에 기사가 난 16나노부터 서서히 중국 팹리스 물량을 잃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SMIC가 14나노에서 수율이 확연히 본궤도에 올라가면 하이실리콘도 굳이 TSMC의 물량을 넘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물량을 TSMC에서 SMIC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SMIC로 주문을 이원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팹리스 입장에서도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대만 디지타임스도 14나노, 16나노 공정에서 SMIC가 원래 그 하이 실리콘의 칩 주문의 일부를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물량은 이전에 TSMC가 만든 물량이라는 점에서 TSMC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SMIC의 기술력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SMIC는 객관적으로 삼성의 적수는 아닙니다. TSMC 적수도 아니죠. 이 점유율만 봐도 TSMC는 50%, 삼성은 20%, 글로벌 파운드리 8%, UMC 7%, SMIC는 한 5% 정도 됩니다. 이 삼성 점유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 공정 적용도 삼성은 7나노까지 가능하지만 SMIC는 올 3분기에 겨우 14나노 공정으로 칩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12나노 공정을 통한 생산도 기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 SMIC가 이제 막 그 대량 생산한 14나노 핀팩 공정은 삼성이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주력으로 썼던 공정입니다. 삼성이 4, 5년 전에 주로 활용하던 공정이란 뜻입니다. 이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이 경기도 하성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데요. 오스틴 공장의 주력이 바로 14나노 공정입니다. 이 삼성이 지난 2015년 초에 발매했던 스마트폰 갤럭시 6에 들어간 AP칩 엑시노스가 바로 14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이 SMIC보다 한 5년 정도 앞서 있다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분명 실력에서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SMIC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SMIC가 현재 주력 공정인 14나노 공정에서 본 궤도에 오른다는 의미는 중국 시장에서 TSMC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약 244조 원 중에 65%가 14나노 공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TSMC로서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도 물론 중국 팹리스의 14나노 공정 칩도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량을 TSMC가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TSMC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에서 아직 삼성 TSMC에 크게 뒤진 SMIC지만 그래도 지금 핀팩 공정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던 것은 양봉송이라는 인물 덕분인데요. 양봉송은 대만 사람인데 현재 SMIC 공동 CEO입니다. 양봉송 CEO는 TSMC에서 17년간 연구 임원으로 일한 뒤에서 2019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핀팩 기술의 최고 전문가로 삼성전자 시스템 NSI 사업부로 입사해서 부사장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중국 SMIC에 영입됐습니다. 양봉송 사람의 이력도 참 특이하죠. 대만 TSMC,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의 SMIC를 두루 다 거쳤습니다. 지금 SMIC가 지난해 3분기에 14나노 공정으로 칩 생산에 들어갔으니 그 2년 만에 SMIC에서 핀팩 공정의 기반을 닦은 셈입니다. 앞으로 그 SMIC 성장과 맞물려서 TSMC 여파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